안녕하세요. 예, 세례차트 연구소입니다. 예, 오늘 이게 이 개그 코드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듯이 이제 약간이 아니라 이제 암 판정을 받아서 지금 약간 뭐 이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시한부 인생이고 요새는 또 암도 극복이 잘 되니까 이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오늘 오토바이를 제가 이제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경을 안 쓰, 이제 건강 관리를 요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건강 관리를 자꾸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토바이를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날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관리 차원 겸 요모조모 하려고 데리고 나갔어요. 밖에. 그 이제 뭐 밥도 줘야 되니까 주유소도 들리고 뭐 하다 보니까 와, 이 타이어가 이제 이게 기압이 안 맞으니까 날이 따뜻할 때 이제 맞춰놨던 거다 보니까 이게 날이 추울 때 오늘 뭐 여기 굉장히 추웠거든요. 오늘 영하 낮 오늘도 아마 영하 한 체감상 제가 옷을 가볍게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하 10 몇 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체감 온도는 더 했고요. 바람을 쐬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 개그 코드가 여러분들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암 환자인데 얼어서 죽을 뻔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왜냐하면 이 오토바이가 뒤에가 앉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와 있을 정도의 옷을 입고 나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유소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뒤에 타이어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게 AS를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쵸? 오토바이다 보니까 자동차 같으면 뭐가 와도 오죠. 보험사를 불러든 뭐를 사설 뭐를 불러든 오는데 이게 오토바이다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걸 어떻게 끌고 또 그 구매한 곳에 근처가 제가 이제 가까운 곳에 이런 일을 대비해서 좀 가까운 데서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냥 뭐죠?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이 손이랑 막 온 몸이 다 얼어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예, 오토바이를 끌고 가면서 제가 이게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암 환자라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재수가 없으면 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얼어서 죽겠구나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웃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이게 되게 웃긴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저니까 이게 남 같으면 제가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런 말을 못 할 텐데 이게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보니까 이 개그 코드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런 비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뭐 굉장히 친한 사이 같으면은 그냥 뭐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야 너 암 걸렸다고 하더니 야 얼어 뒤질 뻔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이 이게 이제 뭐 불치병이나 좀 생사를 오가는 병에 걸린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사람이 또 욱할 수도 있거든요. 멘탈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타입이 아닌데 그래갖고 제가 웃겼어요. 오토바이를 고쳐가지고 오면서도 엄청나게 막 웃긴 거예요. 야,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그러니까 왜 우스갯소리로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저 뭐죠? 예수님 아니 저 크리스찬인데 자세 안 나오는데 산이나 이런 데서 막 굴러 떨어지고 어쩌고 뭐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뭐 아이고 부처님 뭐 살려주고 뭐 그러고 또 불교 믿는 사람이 또 물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런다고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듣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추워서 뒤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두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뭐 그 사람을 좀 약간 뭐 비하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뭐 인종차별하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래갖고 웃긴 얘기를 한번 이게 아마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렇게 안 웃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굉장히 웃겼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저를 웃겼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안 웃기다 보니까 제가 저를 웃기네요. 하여튼 오늘 상한가 종목 많이 갔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
제가 집안에 들어와서도 이 잠바를 안 벗었어요. 한동안. 너무 몸이 얼어가지고 잠바를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안 벗었습니다. 예. 얼마나 추웠는지. 예. 진짜 얼어 뒤진 줄 알았어요. 예. 그런 생각이고. 지금 다시 생각해 또 웃기는데 하여튼 방송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해외 차트 보면은 미국은 조금 주저앉는 느낌이 있어도 별거 없죠. 예, 여기까지 주저앉아도 상관이 없는 구간이죠. 근데 거기까지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23,137포인트인가요? 예, 거기까지 주저앉아도 될 뻔한 곳인데 뭐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여기 이렇게 깨도 크게 관계 없습니다. 예, 올라가면 되니까요. 120이 이렇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딩딩딩 튕기는 이 지지 기반 역할이 인프라 역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래서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낙하 속도가 120 이렇게 밑에 있어가지고 낙하를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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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박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지지 기반이 이렇게 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힘있게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려고 해도 띠용 여 끝이에요. 띠용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120이 여기 있으면은 하면 여기까지 가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중력이 뭐 10G면 여기 20G, 30G, 40G, 50G 그래서 중력의 뭐 50배 막 이렇게 될 텐데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설명하면서 과학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는 또 저 정도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중력의 서너 배 정도 돼서는 이게 잘 안 깨집니다. 120선. 120선이 밑에서는 굉장히 못 뚫는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이 위에서는 굉장히 안 깨지는 그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이 어땠냐면 오늘 날라갔어요. 예, 날라가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전고점을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간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는 걸 얘기한 거지. 그죠? 그림 기억나시죠?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마 그림도 요렇게 그렸을 거예요. 아이고. 그림도 여기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꼭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뭐 내려 꽂을 때는 쌍음봉에서 내리꽂고 올라갈 때는 쌍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바닥 2개 만들고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시죠?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근데 오늘 그냥 전고점을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예, 뚫어버렸습니다. 분봉 보세요. 날아가 버렸죠. 예, 약간 살짝 갭 떠서 올라가는 듯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지? 갭도 많이도 안 떴어요. 0.53인데 미국장이 약간 마이너스 느낌인데 우리가 갭을 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뭐 이거나 이거 그러니까 뭐 양봉 도지나 양봉 도지나 음봉 도지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날라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음봉 하나 딱 내려와줘도 괜찮죠. 예, 이렇게 가기가 좋아졌어요 나름. 그리고 20선이 따라올 정도 여기서 버텨주면 좋고요. 이렇게 이평선이 따라오도록 버텨주면은 땡큐고요. 이평선이 아직 따라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솟아버리면은 꼬꾸라질 거고요. 이평선이 따라오기 전에 좀 버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120선도 이것까지 버티기엔 좀 무리네요. 예. 20선이 올라올 정도, 20선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만 이렇게 버텨줘도 좋은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120선 지금 제가 조금 그 위험을 감지하는 이유가 120선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120선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서 얘가 여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할만하다 느끼는데 120선 여기 있는데 지금 지수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조정을 할만하다. 게임을 할만하다가 아니라 매수를 할만하다가 아니라 수익을 낼만하다가 아니라 이게 조금 불안하다.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괜히 뭐 돈 잘 벌고 계시는데 그 파토 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20선이 너무 밑에 있고 지수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갭만큼 제가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조심조심 하면서 매매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일단 여하튼 지수는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 상한가가 많아요. 상한가 많은데 별로 볼 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방송 초에 여담으로 이제 그 얘기도 한 겁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할 때가 지금 솔직히 아닌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데
솔직히 주변에서 지금 아니 치료나 열심히 받지 무슨 네가 방송이야 그 뭐 저 진단 받기 전이나 방송을 하는 거지 뭐 그런 방송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죠? 주식 하는 놈이 주식 안 하면 뭐 할 거고 방송하던 놈이 방송 안 하면 뭐 할 거고.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날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뭐 한 날에는 못 하겠죠. 예, 그렇다면 못 하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뭐 안 하면 뭘까요? 시계만 보고 있을까 뭐 할까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하는 거. 그냥 의미를 막 뭐 뭔 일 터졌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로또 복권이 되면은 일도 다 때려치고 뭐 어쩌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되게 보면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1억 천금 주식하다가도 1억 천금 뭐 이렇게 뭐 스윙이나 뭐 이런 거 잘 돼가지고 이제 그런 된 사람들 보면 몇십억 몇백억까지 모르겠어요. 몇십억 번 사람들 보면 몇십억 벌어도요 어차피 또 주식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예. 또 로또가 돼도 되게 보면 때려치고 어쩌고 하는 거는 몇백억 됐을 때 얘기지 몇십억 됐잖아요. 어차피 직장 그대로 다니고 집 한 채 사고 차 하나 바꾸고 주변 사람들 뭐 인사치레를 뭐 하나 해주고 뭐 선물 세트라도 하나 돌리고 그다음에 어디 뭐 공공기관 이런데 뭐 기부 조금 하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돈. 예. 로또가 뭐 그래요. 또 이렇게 막상 돈이라는 게 쓸라 치면은 얼마 없어요. 몇백억 정도나 돼야 뭐 한동안 오래 쓰겠구나 이러는 거지. 뭐 20억, 30억, 40억 이런 거 별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거 세금 떼고 뭐 어쩌고 30% 떼고 어쩌고 하면 진짜 얼마 안 돼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상한가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상한가 종목 뭐야? 에코마켓 어떻게 이렇게 좀 보이냐? 에코마케팅 요즘 120 밑에서 120 돌파하는 거, 전형적인 종목이죠. LS 티라 유텍 이거는 소장 자리고요. 근데 하기에는 너무 높았죠. 전형적인 이거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S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 학습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N자로 올라가는 그건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하고 있네요. 네. 언제 날 잡아서 한번 해야겠죠. 에코마케팅, LS 테라유텍, 그다음에 형지글로벌. 오늘 형지 애들이 좀 갔어요. 그 형지엘리트하고 형지글로벌이랑 형지INC 이렇게 이재명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좀 갔습니다. 얘는 밑바닥에서 뭐 갔고요. 형지글로벌, 형지엘리트도 바닥에 있고요. 또 둘이 비슷한 형제니까. 원익은 제가 15% 신고가 뭐 그거라고 그랬죠. 예, 신고가에서 신고가는 15에서 18%인데 지금 이 자리는 연상도 가능하다.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웃음 표시까지 해놨더니 점상을 갔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연상을 제가 신고가는 15에서 18%라고 그러고 딱 끝내버리는데 이제 연상도 가능하다고 쓴 이유가 뭐가 있겠죠. 예, 그죠? 스피어는 뭐 이거를 뭐 구라라고 치긴 그렇고요. 그냥 지지를 하고 올라온 건데 120 밑으로 깨고 꽤 오랜 시간 있다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이게 다구나. 여기를 다시 어떻게 올라왔는데 요게 어설프게 있는 걸 갖다가 수렴해서 여기서 이제 매집을 또 밑에서 또 했어요. 그래갖고 이것 발로 지금 요만큼 올라왔다고 보는데 여기서 그냥 횡보를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어쩔까 싶은데 조금 무리하게 올라온 감이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어차피 1년, 시간이 1년, 2년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욕심에는 스피어라는 종목이 이게 섹터가 큰 건가? 헬스 기술 뭐 별거 아니네요. 이게 뭐 바이오나 반도체나 뭐 이렇게 큰 섹터 같았으면 제 욕심에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한 4, 5년 정도 해서 굉장히 크게 작전 한번 세게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얘가 돈이 빨리 수익을 여기서 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지 좀 빨리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스페어는 그렇고요.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우리 개미 입장에서도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별로 먹을 게 없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더 밑에서
저 횡보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우리가 잡아서 먹을 게 많았지. 협진도 정지도 되고 뭐도 되고 뭐 어떻게 많이 됐는데 뭐 그 매매할 그런 자리는 아닌데 어떤 상한가를 갔네요. 네오토는 좋죠 분위기. 뭔가 뭐를 해도 할 놈이죠. 지금 차트 봐서는 그죠? 뭐를 해도 할 놈이에요. 지금 여기 박스식으로 그죠?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오죠. 근데 지금 이번엔 돌파를 좀 한 것 같은데 돌파를 했죠. 그래도 돌파를 했어도 다시 내려올 만한 요번엔 한 칸 올라갈래나? 이제 여기서 놀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 놀려나 이런 느낌은 있네요. 여기서 놀려나 그런 느낌은 있는데 느낌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내려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고요. 인베니아는 뭐 매매할 자리는 아니겠죠. 근데 얘도 뭐라고 써 있네요. 15%까지 단순히 15%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날 쓴 게 아니네요. 이날 썼나 봐. 이날 상한가 간 날, 요날 10월 26일 날 금요일 날 15%까지라고 했더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았다가 뒤로 올라왔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15%까지라고 했는데 안 가고 그냥 주저앉았다가 뒤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뒤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잔인하게 그 작전을 잔인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인베니아가 좀 인베니아 원래 좋지도 않은 종목이에요. 봐서는 지금 몇 년 동안 무너지고 있죠. 1, 2, 3, 4, 5 그죠? 매매 안 하는 종목인데 어떻게 또 상한가 갔습니다. 세트랙 아이도 분위기는 좋죠. 얘가 섹터가 뭔데 분위기가 좋을까요? 방산주 드론 방산주인데 방산주인데 좋네요. 얘가 아까 얘기한 그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 매매로 가다가 이거 다시 여기서 닿으면 내려가고 그래서 밑에서 잡고 여기서 수익 내고 밑에서 잡고 여기서 수익 내고 이런 애인데 여기서 돌파를 해버렸죠.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가다가 한번 돌파를 휙 해버리니까 어떡하죠? 위에서 돌고 있죠. 제가 아까 이거를 갖다가 얘기한 게 LS 테라유틱이냐? 아닌데. 아까 뭔 종목 있었는데. 응? 응? 정신이 나갔네. 얘네요. 얘. 네오오토. 네오오토가 제가 아까 보고 이렇게 보고 돼 있냐? 이렇게 박스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박스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돌파를 해서 내려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려올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게 박스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방금 이 네오오토 같이 네오오토를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를 얘는 이제 맞냐? 얘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네오토는 이제 여기가 된 거예요. 네오토는 이제 여기가 된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누구한테 하래? 여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원래 있던 이 포지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포지션을 띵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지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포지션.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여기가 지지선 저항선이죠. 못 올라가고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야겠죠? 더 안 가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놀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 칸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안 내려오고 여기 위에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스가 여기 밑에가 요렇게 박스였는데 이 박스가 이제 위 칸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아까 네오오토인가 이게 박스가 여기 있던 박스가 요 위로 올라간 거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왜 선회한 거죠. 여기가 이제 박스 매매식으로 올라갔는데 돌파를 한 거 보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박스였는데 요 박스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는데 내려오는 게 맞긴 맞네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오오토도. 근데 네오오토 같은 그런 희망적인 거를 지금 세트랙 아이는 아예 이제 이 박스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 여기서 희망적으로 올라가는 그 아까 네오오토 얘기를 얘는 이미 그걸 이루고 나서 벌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라뷰는 모르는 종목인데요. 반도체래요. 신규주네요. 형제엘리트는 이제 바닥에서 오늘 형제엘리트하고 형제글로벌이랑 형제INC가 다 대부분 비슷한 자리일 겁니다. 왜냐면은 섹터가 다 이재명 주기 때문에 바닥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익큐브는 지금 저 7개월 이상 횡보를 한 것처럼 보이죠. 언뜻 봐도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그리면 또 여러분들 못 알아듣으시죠? 이렇게 그릴게요. 차라리 너무 밑으로 그렸네요. 여러분들 너무 저거 했나? 무시했나? 요렇게 여기를 안 깨고 가고 있죠.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지지선이 살짝 이 지지선이라는 건 어느 한 선이 아니라 그냥 이 영역이에요. 이렇게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역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깨졌다고 해도 여기 요만큼 깨지고 여기 요만큼 깨졌다고 해도 이 선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항선도 마찬가지. 여기서 살짝 올라갔다고 해서 저항선에서 이제 아까 이 박스가 이 박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반대로 지지선도 잘 가다가 안 깰 것처럼 가다가도 이렇게 슬쩍슬쩍 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슬쩍슬쩍 깰 때가 있어요.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다 깨졌죠. 그러니까 이걸 깨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살짝 그 긴장감을 위해서 구라를 쳤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드디어 깨졌네. 이거 박살났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박살났다고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평선 자체가 바닥으로 향하면서 지금은 이 이평선이 어떻게 됐죠? 펴지고 있죠. 내려오다가 펴지다 못해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죠? 올라가게 생겼죠? 왜?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갭이 안 뜨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무너진다고 해도 어차피 이평선은 이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7개월 이상의 횡보를 한 종목이 이평선을 피기 위해 이평선을 상승하는 종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게 빛을 보게 생겼어요. 얘는. 근데 이렇게 7개월 이상 횡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기본적인 조건이 그렇다는 거지.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무조건 가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주식에서.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에코마케팅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 나니까 애프터마켓 주라 없고요. 강상이죠. 강이 올라갔습니다. 얘는 뭐 한 방이 있죠. 예, 강상으로 올라갔으니까 한 방이 있어요. 얘는 이제 20% 이상이나 연상을 노려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20% 되나? 15%구나. 예. 15% 이상이나 연상을 20%가 아니라 15% 이상이나 연상을 노려야 되겠죠. 예, 그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15% 이상 또는 연상을 노려 연상도 가능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LS 테라유테 얘는 분위기가 좀 좋죠. 차트가 이제 뭔가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다 됐어요. 몇 개월, 2년 넘게 횡보를 했고요.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상승돼 있고 소장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얘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애입니다. 그런데 상한가까지 지금 간 상태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상만 강상으로 갔다면 시간 날짜가 좀 약하네요. 상만 아주 강상으로 갔다면 괜찮네요. 그죠? 괜찮죠? 나름 저 후진상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한 방이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갭만 많이 떠주면 근데 갭을 많이 뜨기가 어려운 상황이네. 얘는 이제 한 7% 정도 보겠네. 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지 않는 것만 아니면 7% 이상 시작가가 갭을 떠주면 20% 이상 또는 연상도 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LS 테라. 근데 이렇게 분위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고 다음날 그냥 삐용 하고 무너진 애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개미 다 털고 다음날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 그런 거에 초반에 흔드는 거에 너무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흔들면 털릴 수밖에 없는 게 개미의 운명이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개미는 그런 존재예요. 120 밑에 꿈은 120까지. 그죠? 다른 거 없죠? 시간 나니까를 뭐 보든 안 보든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렸지? 앞에 저 얘기를 너무 길게 했나 봐요. 13 강상이고 나름 괜찮죠? 120 밑에 꿈은 120선 밑에 꿈은 120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9% 괜찮죠? 19%면은 당연히 상한가 후보입니다. 19% 그리고 상한가 후보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얘가 대장일까요? 형지 글로벌도 10시 24분 그다음에 형제 엘리트가 더 빠른가 본데요. 10시 11분 얘가 대장이네요. 형제 엘리트를 보면서 형지 얘는 또 저 갭드는 봉으로 갭드는 봉 여러분 아시죠? 이거 갭드는 봉 크게 간 종목 위에 갭을 뜬 음봉이 있다. 그럼 그 다음날 똑같이 여기와 왜 소리한 거죠? 여기와 여기 사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갭을 떠서 올라가는 종목. 지금 얘가 그 꼴인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꼴인 겁니다. 얘가 쌤입니다. 예, 뭐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쌤이 아닌 것 같죠? 언뜻 보면 이거하고 달라 보이죠? 근데 왜 달라 보이냐? 여기는 10%면은 여기는 이게 10%라도 작아요. 밑에가 10%가 이만큼이면 위에도 이만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똑같다. 그러면 얘는 10%면 얘는 한 12%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봉이 똑같으면 이 위에가 훨씬 더 HTS 특성상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같은 10%면은 사실은 밑에가 이만해 보이면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위에는 요만해 보여요. 언뜻 봐도 위에가 작아 보이죠. 근데 둘 다 10%라는 얘기입니다. HTS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깨알같이 또 얘기했고요. 원래 갭뜨는 봉의 매매로 이건 매매할 만한데 갭뜨는 봉이라는 것 자체가 갭을 많이 9% 정도나 뜨고 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갭뜨는 봉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방송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혹시나 어설프게 따라 하시다가 크게 물리실까봐. 근데 알고는 계시라 이겁니다. 매매를 하진 않더라도. 어쨌거나 형지글로벌과 형제엘리트 중에서는 형제엘리트가 대장 같고요. 그 다음에 원익은 형제엘리트를 보면서 쟤를 해야겠죠. 그럼 얘도 쓰긴 써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네요. 언뜻 봐도 여기네 22%. 내일은 얘가 더 높네요. 22%. 얘는 22. 아까 걔는 19%였잖아요. 22% 또는 연상 가능.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내일 대장이 형제엘리트에서 형제 글로벌로 바뀔 수는 있어요. 예, 바뀔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얘는 15%에서 18% 또는 연상도 가능한 자리라고 하면 노려볼 만합니다. 제가 어제 써놨죠. 근데 연상을 갔어요. 그럼 뭐죠? 내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워질려나? 똑같은데 내일은 연상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경우가 다릅니다. 오늘은 15%에서 18%까지 그리고 연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만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15에서 18%까지입니다. 연상이 가능하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와 그러니까 이 전날과 오늘은 경우가 이제 다른 거예요. 원익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스피어는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아래 꼬리가 좀 달렸네요. 아래 꼬리가 달렸는데 아까 아래 꼬리 겁나게 달린 거 하나 있었는데 계양전기였나? 얘 아닌데 얘 말고 아까 상이 아니라 아래 꼬리가 겁나게 엄청 길어서 뭐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나? 제주반도체가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이거 제가 봤으면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뭐 돈천이고 어디고 뭐 잡았을 겁니다. 되는 대로. 근데 놓쳤어요. 이거 못 봤어. 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봤어요. 여기쯤 갈 때 나중에 봤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까지 내려갔으면은 최소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갈 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0%, 15%, 2분, 3분 만에 15%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알았으면 잡았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래갖고 제 집안도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려다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났네요. 아래 꼬리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스피어하고 협진도 달리긴 했는데 조금 약하긴 하죠. 이런 애들은. 얘도 지금 굉장히 꼭대기로 최상위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더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간다면 여기까지 갔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한번 풀렸네요. 한 번만 풀렸으면 괜찮은데 또 풀렸죠.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보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높네요. 예.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높네요. 예. 내일 만약에 시작가가 9% 이거 글씨를 쓸 데가 없네. 애매하네. 저 신곡 여기다 써야겠네요. 예. 시작가가 9% 이상이라면 20% 이상도 가능. 원래는 18%잖아요. 15에서 18% 신고가는. 근데 얘는 9% 이상이라면 신고가는 15에서 18%라는 것보다 얘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정고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곽추렁 자리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9% 이상이라면 15에서 18%라고 해야 되지만 9% 이상이라면 얘는 경우가 달라요. 곽추렁 자리이기 때문에 18에서 연상도 가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조금 경우가 달라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높게 괜히 들떠가지고 또 너무 높게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르게 다시 그 곽철웅자리 여기를 지지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날아갈 것처럼 생각이 들었긴 했는데 그냥 원론대로 애매하니까 애매할 때는 원론을 따르는 겁니다. 신고가는 15에서 18%. 원론대로만 가겠습니다. 괜히 들떠가지고 또 막 평소대로 냉정함을 가져야겠죠. 오늘 얼어 뒤집어내가지고 좀 업돼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니까. 얘도 여기가 지금 곽철웅 자리거든요. 13%가. 그럼 상황을 좀 봐야겠죠. 강은 좋아요. 강상입니다. 시간 단일가도 16만. 나쁘지 않죠.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내일 기본적으로 15%까지 지만 시작가가 15% 근처라면 20% 20% 이상 또는 연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오토는 뭐 아까 설명을 샘플로 하느라고 지저분하지만 얘도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요 박스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인데 박스에서 한 칸 더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 위에 박스로 올라가기 위한 단계로 올라간 거라고 치든 아니면 다시 내려올 놈이라고 치든 이렇게 갈 놈이든 내려올 놈이 치든 어쨌거나 한 번은 쏴주고 내려올 겁니다. 그럼 얘는 신고가죠. 올라가면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연상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신고가는 얘네 테마로 나갔나 보네요. 신고가를 15에서 18%입니다. 테마로서 신고가로 다 갔나 봐요. 지금 제가 신고가 얘기를 여러 종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베니아는 이제 뭐 제가 아까 5년 동안 무너진 종목이라 손대래는 아닌데 어쨌거나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120 밑에 있는 종목은 120까지 가는 건데 얘는 좀 16%, 15%. 얘는 그래도 단타적으로 보면은 한번 해볼 만하죠. 15%까지 한번 볼 만합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그럼 연상이죠? 보이긴 하는데 그냥 15%까지만 보세요. 왜냐면 종목 자체가 조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5년 이상 무너졌던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은 지금 막 그렇게 기대감을 충족할 만큼 큰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신고가죠. 가만히 보니까 얘도 신고가예요. 오늘 신고가가 테마인가 봐요. 얘는 저 중가에 들어갔는데 얘도 보면은 오늘 테마가 신고가네요. 그죠?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테마적으로 신고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을 때 신고가인 종목들이 테마로 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저 장난치듯이 그렇게 됐지만 가끔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마가 반도체가 아니고 테마가 바이오가 아니고 테마가 뭐 기술주나 가치주가 아니고 테마 자체가 차트의 형식인 날이 있다. 뭐 곽철용 자리 애들이 날아간다든가 전저점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많이 간다든가 정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이 많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테마적으로 그 차트의 형식으로 가는 테마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신고가는 15에서 18% 이게 오늘 테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는 15에서 18%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작게는 15% 많게는 18%를 많이 가길래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어디에 뭐 기준이 돼 있는 무슨 뭐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데이터입니다. 다른 데 네이버나 이런 찾아보셔도 없어요. 예.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믿고 하는 겁니다. 테라뷰는 신규주인데 얘는 좀 신규주라도 뭐 하나 종가에 갔네요. 뭐 별거 없네요. 시간 나니까도 별거 없겠죠. 근데 또 29만 원이 또 많네. 종가에 가는 게가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얘는 그냥 11%까지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얘는 11%까지. 예, 다른 건 모르겠어요. 형제 엘리트 아까 봤고요. 마지막으로 원익큐브. 얘는 평소에 거래량도 많이 없는 애인데 뭐 크게 갔네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는 횡보한 기간, 여기는 횡보한 기간이라고 쳐도 1년, 2년, 3년 거의 4년 가까이 무너지다가 이제 펴지는 애죠. 4년 동안 가다가 이제 펴진 애입니다. 그럼 얘가 갑자기 확 올라갈까요? 그러진 않겠죠. 뭔가 준비를 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내려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얘기했죠. 3, 4년 동안 다시 무너져야 된다고. 그렇게는 안 만들 겁니다. 얘가. 작전이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돈이 묶여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무리하게는 안 해요. 뭐 이건 애교로 봐주려고 했더니 좀 크죠? 예, 애교로 봐주기는 좀 큽니다. 그래서 강상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중간상으로 보겠습니다. 시간 나니까도 그럭저럭 25만 괜찮죠? 오늘 종목 중에서는 괜찮죠? 여기 맥시멈 여기까지도 볼만하겠네. 얘는 한 13%, 13%까지, 13%까지 시작가가 높으면 20%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근데 길어지니까 방송이 길었기 때문에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어쨌거나 분위기는 괜찮다. 예, 지금 이 분위기는 원익큐브가 테마는 그냥 그러는데 윤석열 주네. 바이오네요. 바이오는 포기했네요. 그리고 나름 회사가 작네. 천억대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화학 회사로 천억대면 작은 건 아닌데 여하튼간에 뭐 이런 뭐 그룹 정도의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작은 회사긴 한데 지금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한번 볼만 하겠네요. 내일 아까 20 몇만이었죠? 25만 6천. 예, 괜찮네요. 내일 요건 한번 잘 볼만 하겠네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13%까지만 제가 이제 일부러 13%라고 했는데 또 15%까지 보이는데도 13%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길어질까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길게 했네요. 그 상한가 종목이 많아도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앞에 좀 이제 우스갯소리 좀 하고 그랬던 건데 39분을 방송을 했네요. 예. 여하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겨울이라 모처럼 오늘 추운 날인데 하필이면은 또 나가서 제가 고생을 하고 들어왔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순리대로 평소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일을 하다가도 오늘처럼 저처럼 재수없게 걸리는 날이 있어요. 주식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업무를 보시면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가족 간에 평소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뭐 그런 거 있죠. 아들한테 너 오늘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니면 또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오늘 이상해. 아빠 오늘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 조금 이 권력으로서 뭔가를 눌러가지고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면은
이 권력을 휘두르는 쪽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쪽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내가 오늘 말이 좀 센가 보다. 날이 추워서 밖에서 고생을 했더니 오늘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게 평소보다 좀 세게 나가나 보다. 내가 조금 말을 부드럽게 오늘은 좀 부드럽게 오해 안 하게 내 본심과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쪽에서 세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강약을 좀 조절을 해서 좀 화목하게 가족 간이나 회사도 그렇고 친목을 도모하는 뭐 동호회나 이런 데서도 조금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좀 좋게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막 싸우지 마시고요. 감정 연초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부터 왕창 싸우다 제가 오늘 걱정이네요. 그래서 저 새해 하루 첫날 두째 날부터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부드럽게 신년을 시작하시면서 올 한해 뭐 만사 형통으로 일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